이렇게 폭락이 오고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신나해야 됩니다. 이게 전쟁에서 총알이 떨어지면 안 되듯이 폭락장에서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되는 게 여유현금이 다 떨어지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 폭락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현금도 종목이다. 다르게 말하면 현금도 투자 상품이다. 투자 종목이다. 우리가 주식이나 금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것만 투자가 아니라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투자예요. 우리가 근데 투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주식이나 금, 투자 상품 이런 걸 사는 거를 투자라고 생각하지 현금에는 투자한다고 잘 하지 않잖아요. 근데 달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러는 조금 다르죠. 달러에 투자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책도 있고, 우리가 달러를 살 때는 투자라는 개념으로 살 때도 있지만 미국인들은 달러를 갖고 있는 거를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랑 똑같이. 반대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원화를 투자 개념으로 사놓을 수 있는 거고, 현금만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을 외국인의 입장으로 보면 대한민국 원화에만 투자한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생각하면 우리가 현금만 갖고 있는 것도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원화에만 몰빵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현금이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게 투자를 할 때 현금을 남겨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유자금이 1,000만 원이 있어서 이걸 1,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굴리겠다 라고 한다면은 그 1,000만 원은 전혀 현금으로 남겨두지 않고 주식이든 뭐든 어디에든 넣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현금으로 갖고 있을 때 약간 좀 돈을 놀리고 있는 기분이 들고 약간 찜찜한 거죠. 그리고 900만 원어치를 주식을 사서 주식 계좌에 예수금이 100만 원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이걸로 빨리 뭐라도 사야 될 것 같고 뭔가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느낌 제가 느껴봐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근데 아무거나 좀 사서 예수금이 빵원에 가깝게 되면은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투자를 했구나, 투자 1,000만 원 투자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폭락이 왔을 때 대응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처럼 주식이나 암호화폐 폭락이 왔을 때 대응할 수가 없어져요.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이런 말이 있듯이 이런 폭락 때 아니면 3월에 코로나로 인한 그 대폭락 때 많이 주워놔야 되는데, 이렇게 줍줍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현금이 없으면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겠죠. 이게 전쟁에서 총알이 떨어지면 안 되듯이 폭락장에서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되는 게 여유현금이 다 떨어지는 일입니다. 이 장기 투자자는 주식을 팔려고 사는 게 아니라 모으려고 산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때그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개수가 중요한 거죠. 모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폭락이 오고 가격이 떨어지면은 오히려 신나해야 됩니다. 더 적은 돈으로 개수를 많이 늘릴 수 있겠구나. 박앤세일 기간이구나. 그 주식 폭락한 걸 블랙 먼데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 쇼핑 기간인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를 하는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서 주식을 막 손절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쇼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줍는 거죠. 저렴하게 줍줍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현금을 주식 종목처럼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모든 주식이 떨어지는 대폭락 때는 현금이라는 종목만 혼자 가격이 오르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일 매력적인 종목이 되는 거죠. 평소에 수익률을 생각하면 현금을 가만히 뒀을 때 수익률이 없기 때문에 수익률을 생각하면은 평소에 굳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좋지는 않지만, 이런 폭락 때만큼은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런 폭락은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그리고 올해 3월 같은 대폭락은 10년에 한두 번 정도로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폭락을 기다린답시고 매일 현금만 쥐고 있을 수는 없어요. 폭락을 피해서 아끼는 돈보다 폭락 기다리다가 놓치는 수익이 더 큽니다. 그렇다고 폭락이 올 것 같을 때마다 주식을 다 팔고 현금을 모아야 되나? 그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실제 폭락이 지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게 폭락인지 아닌지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갑자기 시장이 10% 하락했다? 이미 10% 때려 맞은 거죠. 그러면 10% 하락으로 끝나고 다시 반등을 할지, 여기서 10% 더 떨어져서 20% 하락이 될지 아무도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후에야 이게 폭락이었구나 라고 어느 정도 이 정도 폭락이었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안 돼요. 폭락이 오기 직전에 현금으로 나는 다 바꿔놓겠다, 인버스를 치겠다, 역배팅을 하겠다, 이런 건 굉장히 비현실적인 생각이고, 그런 것들은 어차피 존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자기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없는 포지션은 안 건드리는 게 좋고, 내가 틀렸더라도 장기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만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느 정도 아쉽지 않을 만큼의 비중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평소에 어느 정도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이런 폭락에 대한 대응력을 좀 갖고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좀 공격적인 성향이다 싶으면은 현금을 내 자산 전체 총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만 가져가고,
내가 좀 지향적이다 싶으면은 한 20-30% 현금을 갖고 있고 이런 식이죠. 수익이 오랫동안 잘 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적어졌다. 그러면은 좀 주식을 다시 팔아서 낮아진 현금 비중을 다시 올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현금이 내가 1억 원이 있고 주식이 4억 원이 있었다. 그러면은 5억 중에 1억이니까 현금 비중이 20%죠. 근데 주식이 대박이 나서 테슬라 같은 걸 사가지고 4억이 9억이 됐다. 그러면은 1억은 그대로 현금이 있지만 총 포트폴리오가 10억이 됐잖아요. 그럼 10억 중에 1억이니까 현금 비중이 10%로 떨어진 거죠. 그러면 주식을 9억 중에 1억을 팔아서 8억 대 2억, 주식 8억, 현금 2억 이렇게 20%를 다시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식이 2억으로 반토막이 났으면은 현금 비중이 3억 중에 1억이니까 33%죠. 그러면 현금 비중을 다시 20%로 낮추기 위해서 이 현금으로 주식을 좀 삽니다. 다시 20%로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주식을 비쌀 때 팔고 쌀 때 살 수 있게 돼요. 2억으로 반토막이 났을 때 현금으로 주식을 좀 더 사고 9억으로 대박이 났을 때 주식을 팔아서 현금으로 하고 이러면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매일매일 할 필요는 없고 변동이 엄청나게 클 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본인이 약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필요하다 싶을 때 가끔 이제 해주면 좋아요. 제가 장기 투자를 하는 만큼 뭐 거래를 한 달에 한두 번만 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럴 때 거래를 하는 거죠. 뭐 아무데도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만 갖고 있는 거는 안 좋지만 현금을 하나도 안 갖고 있는 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 어느 정도 현금 여력은 언제나 도움이 되고 특히나 올해처럼 변동성이 클 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세상학개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